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또다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좀 더 외식 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다면은, 자, 새로운 고객 창출과, 재방문, 그리고 단골 고객 확보, 그로 인해서 비용 지불을 하는데 아깝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 뭐 벌써부터 마케팅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요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외식 산업은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 세 가지는 뭐다? 첫 번째, UTC 창출이라 해서 새로운 고객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로 오게끔 만드느냐, 레스토랑으로 방문하게끔 만드느냐, 우리 프랜차이즈로 방문하게끔 만드느냐. 어떤 방법을 통하면 될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거, 새로운 고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뭐다? 첫 번째 관건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걸 많이 하나요? SNS부터 시작해서 전단지 돌리는 거, 그 다음에 각종 홍보, 그 다음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마케팅, 그리고 TV 광고, 그리고 라디오 광고. 오늘날에는 그 중에서도 돈을 적게 들이면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SNS를 통한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파워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나요? 돈을 퍼센테이지를 많이 주면 위에다가 창에다가 띄우는 그러한 형태다. 그런 거 알게 모르게 마케팅한 방법이죠. 그리고 사람을 써서 좋아요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직접 광고, 간접 광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첫 번째가 뭐다? 새로운 고객을 어떻게 하면 오게끔 만드는지, 오게끔 만들 것인가.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방문입니다. 다시 오게끔 만드는 거. 어떻게 하면 다시 오게끔 만드나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냥 한 가지 예만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리비지트 카드. 어떤 거예요? 커피숍에 방문했을 때 그 뒤에 뭘 찍어주나요? 도장을 찍어주죠. 그러면 그 도장을 몇 번, 10개 또 만들어 놓으면 뭘 주나요? 만들어 놓으면 그때 또 커피 한 잔 주고.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닭집 같은 경우 닭 몇 마리 사 먹어야 돼요? 네, 잘 알다시피 10마리 사 먹어야 닭 한 마리 줘요. 닭 한 마리.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커피숍 같은 경우도 뭐 한 3회 때는 작은 거, 뭐 아이스크림 하나 준다든지, 그 다음에 7회 때, 5회 때, 이럴 때도 각종 반액 할인, 그 다음에 10회 때도 주고, 3, 6, 9, 이런 식으로 좀 재밌고,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면 좋겠죠. 또 그다음에 뭐 짜장집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모모 짜장집 같은 경우에는 명함을 받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추천해서 상품권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또 먹으러 오겠죠, 그죠? 그런 리비지트, 재방문이 될 수 있도록 영업을 하는데, 그런 두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온 고객에게 최대한 많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 매출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손님들에게 너무 막 강매를 해버리면 어떨까요? 이번에 왔는데 뭐 안주 하나 시켜가 소주 먹고 있는데, 손님, 고객님, 여기 안주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겠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포장해 가실 때 이것도 하나 사주시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하면 사주긴 사줘요. 근데 그 고객은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리비지트가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X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최대한 그런 강매나 이런 게 아니라 고객이 우러나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런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인데 외식산업에서는 그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 자,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요즘 같은 경우 TV 한 대 얼마씩이에요? 자, TV 한 대 가면 1,000만 원씩 합니다. 1,000만 원씩.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거 살 때 TV 바꾸시는데 고객님, 자, 아주 거실에 예쁜 TV 하나 바꾸시는데 냉장고도 하나 바꿔보시죠. 라고 권유했을 때 그 고객이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분위기 살려볼까 싶어서 기분 전환으로 냉장고도 하나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냉장고 한 대 요즘 얼마예요? 예, 냉장고도 요즘 1,000만 원씩이에요. 왜?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간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컨트롤을 하고, 예, 거기에서 조리 방법, 그리고 각종 뭐 인포메이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얼마를 만들었다? 네, 1,000만 원짜리 냉장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L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 해외 같은 경우 베베리 힐즈라든지 아주 좋은 곳, 경치 좋은 곳, 그 다음에 부산에 전망이 좋은 곳, 이런 곳에는 전부 다 그런 부자 동네니까 주인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일하러 가버려요. 일하러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집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한다? 앉아서 청소하면서, 물론 청소에도 로봇이나 기타 등등 있겠죠. 편안하게 하면서 우아하게 커피도 한 잔 먹고 거기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와인이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또 알아보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먹는 건데. 그래서 아이디어 낸 게 뭐냐. LG에서 그 냉장고를 갈 때 잠가 버리는 거예요. 잠그고 갈 수 있는 냉장고. 그렇게 해서 대박 히트가 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 그래서 각종 선진국 같은 데는 LG, 삼성 이런 기업을 아주 넘버원으로 치고 있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시험 문제 나온다 했어요. 자, 판매할 때 매출을 올리는 자, 세 가지 방법. 새로운 고객이 어떻게 하면 오게끔 만드느냐. 그 다음에 방문한 고객이 어떻게 하면 다시 오게끔 만드느냐. 자, 그 다음에 add-on sale, 그러니까 이미 온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많이 팔 것이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이것만인데 어떻게 한다? 방법론적으로 시대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SNS로 홍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른 데하고 차별화해서 프로모션을 주는지. 자, 그 다음에 하나를 팔더라도 고가의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경우도 아주 비싼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잔에 15만 원씩 하고요. 그래, 뭐 평균 같은 경우 한 호텔 같은 경우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자, 하나를 팔더라도 이익되게 만드는 거. 자, 아시겠죠? 그런 거.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 삼계탕 같은 경우도 다른 데는 다 어떻게 하나요? 똑같은 인삼을 넣고 똑같이 만드는데 차별화를 시켜서 아주 비싸게 만든 거예요. 삼계탕에다 뭘 넣는다? 네, 다른 것도 막 넣는 게 있지만 이름을 용봉탕이라 해서 거기에다가 삼도 넣고 그 다음에 닭,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전복을 넣는 거예요. 비싸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용봉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켜서 비싸게 받는 법. 그 다음에 산삼을 넣어서 한 얼마?
한 10만 원씩 받는 그러한 전략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 사업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나는 게 많죠. 자,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통계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떻다? 음식업을 찾아갈 때 1순위가 뭐다? 자, 찾아가는 1순위, 찾아가는 이유 1순위. 자,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그거는 뭐다? 제품의 품질, 퀄리티, 맛, 음식의 맛에 제일 민감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날에는 또 바뀌어 버렸어요. 왜? 자, 그 다음에 서비스, 그 다음에 청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죠. 근데 이걸 뭐라 얘기한다? 자, 가성비라 얘기하죠. 가격 대비 성능인데, 가격 대비 맛이나 양으로 승부를 했어요. 언제?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러한 부분이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로 바뀌었다는 거.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일단은 맛이나 양을 떠나서 카메라부터 갖다 대죠. 여러분들이 음식이 나오면. 자, 뭐예요? 자, 보기에 일단은 좋아야 된다는 거. 맛을 떠나서 나는 이런 걸 먹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먹어본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게 먹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자, 그러한 형태. 자, 그걸 뭐란다? 자, 만약에 된다면 입으로도 중얼거려 보세요. 가심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카페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가격이나 아니면 뭐 커피에 대한 맛 이런 걸로 찾아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거기에 인테리어나 풍경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 그것 때문에 그 카페를 방문하는 자,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맛이나 서비스나 이런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풍경이나 인테리어 이런 걸로 인해서 방문을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 1순위. 물론 그 외에도 뭐 청결이나 서비스나 맛이나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1순위가 이제는 그걸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똑같은 서비스와 똑같은 맛이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가심비 이해가 되시죠? 자기 마음에 드는 자 그러한 보기 좋고 예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다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자 그러한 형태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시겠죠? 자, 외식 산업은 결론적으로 뭐다? 이것도 문화다는 거, 외식 산업 문화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더 얘기하자면은 뭐 글로벌화돼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사람이 음식에 대한 욕구 이 자체는 자 그냥 직접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인적 서비스나 분위기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스토랑이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거예요? 자 레스토 휴식하고 활력을 얻는 자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다 기업성. 자 외식 산업은 기업적인 부분이 거대해졌다는 거, 기업화가 되고 인적 물적 서비스가 합쳐지고요. 또 영업장이나 시설 이러한 부분들까지 좌우한다는 거, 고객을 오게도 만들고 떠나가게도 만든다는 거. 자, 복합적인 예술성 있는 문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식 산업에 대한 자,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산업이란 개념은
미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1970년부터,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건 잘못됐고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979년, 거의 1980년부터, 근대적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좀 더 분류를 했습니다. 업종과 업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 놨는데, 자, 잘 아는 한식, 한국 음식, 그리고 일식, 여러분들도 전공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를 하십시오.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 나는 한식을 좋아한다. 그럼 그쪽 계통으로 연구하고 배우고. 자, 그 다음에 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부분, 뭐 각종 조각이나 아름다운 거, 또 회나 아니면 튀김이나 이런 종류들. 자, 그 다음에 양식 같은 경우, 이태리 요리나 프랑스 요리, 그 외에 뭐 중식, 뭐, 그 다음에 이런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업태 같은 경우는 업종에 대한 좀 더 소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업태 같은 경우에는 뭐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패밀리 다이닝, 뭐 이런 식으로 디너 하우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자, 적객업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분류해놨냐면요. 자, 휴게 음식점, 자, 휴게 음식점 영업 같은 경우에는, 자,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음식류를 조리 판매를 하긴 하는데 음주 행위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술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왜 술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냐면은, 자, 우리나라는 뭐가 있다? 자, 세금 중에 주세라는 게 있습니다. 주세는, 자, 주세 같은 경우는 술에 대한 정의를 보면 술은 알코올이 몇 프로? 1%만 들어가도 술로 분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분류를 하냐면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주류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주세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휴게 음식점에서는 절대 술을 팔면 아니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자, 그래서 이 일반 음식점은 탈세를 막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주류 통장을 만듭니다. 주류 통장. 그 주류 통장은 뭘 하는 것이냐면은 오로지 술만 거래하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자, 술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 술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매출을. 자, 이 집 같은 경우 술이 판매량이 아주 많다. 그러면 어떻다? 다른 부수적인 음식들도 좀 판매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해서 추정을 합니다. 세금을 매길 때 매출이 얼만큼 되겠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뭐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추가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주세가 틀립니다. 세금이 틀립니다. 술에 대한 세금이 틀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기에 갈 거예요. 어디에 가냐면은 먼저 마트 같은 데 가면 가정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업소용이 있고. 자, 업소용에서는 가정용을 팔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이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단속에 걸리면, 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벌금을 맞습니다. 벌금을 맞는데 벌금이 얼마? 네, 벌금이 50만 원. 뭐에 따라서? 네, 소주 한 병당
맥주 한 병당 가정용이 10병 나오면 벌금 얼마? 500만 원 받고요. 이해가 되세요? 10병 나오면. 한 병 나오면 얼마? 50만 원 세금을 때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유흥주점.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유흥 종사자나 유흥 종사자를 둘 수가 있고 술도 마실 수가 있고 춤도 출 수 있는 자 그러한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세금이 일반 과세하고 틀립니다. 세율이 틀립니다. 30% 40%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자면 고가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시계 뭐 기본적으로 아는 거 롤렉스나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세관을 통과할 때 다른 것처럼 세금은 뭐 10%가 아니라 30% 40%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비싼 겁니다. 아시겠죠? 고가의 물건들, 사치품들 이런 것들은 세율이 다른 품목하고 틀리게 고율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탁급식, 집단급식.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 내에 음식류를 조리하고 제공하는데요. 자, 보통 보면 어린이나 노인들이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조리사들이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50인 이상에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식사할 때 기본적으로 50인 이상 되면 위생교육을 받고 관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과점 영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과점. 물론 이런 곳은 자 술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가 안 됩니다. 술. 자, 단지 빵, 떡, 과자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휴게 음식업법에서 기업을 하려면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쪽에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조리사 자격증을 여러분 과에서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이렇게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 처음 개업할 때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위생 교육이 면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외에도 뭐 시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잠금 장치가 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누구나 열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될 수 있고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객실을 둘 수가 없어요. 뭐 그들만의 공간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높이 같은 경우 칸막이 같은 경우도 1.5m 미만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차, 자동차, 선박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각종 뭐 규제되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 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소방 시설이 돼야 되고요. 방화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자막용 영상이 나온다든지 또는 반주 장치 그러니까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뭐 조명 시설 돌아가면서 반짝이는 거라든지 무대 장치라든지 음향 그 다음에 반주 시설 이런 것들 특수한 조명 시설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종 어느 정도 규제에 따라서 있다는 것.
대신에 이제 세금이 좀 적지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또 교재를 통해서도 보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서 그러한 규제가 있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에 대한 분류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